지금까지 21회 동안 저희가 잘된 웹사이트를 선정해서 포토샵으로 구현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께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밑거름이 되는 연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자신만의 웹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동안 저희와 함께 꾸준히 연습을 하셨다면요. 툴을 다루는 테크닉에 있어서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독창적인 여러분들만의 홈페이지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도 할 겸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한번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있는 포토샵 QA라는 사이트를요, 지금 제가 작업을 해왔는데 가상으로 한 페이지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는 메뉴바가 있고요. 가운데에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토샵 QA라는 텍스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본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총 복습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디자인한 것을 홈페이지로 직접 만들어 볼 테니까 실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최주영 씨가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디자인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기술적인 측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할 때요, 일단 800, 600 기준으로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우저 안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고요. 좌측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해상도가 800, 600인 상황에서는 우측에 있는 회색 부위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1024, 768에서도 좌측 정렬로서 스크롤바가 좌우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메인 이미지가 있고요. 포토샵 QA 홈페이지를 알리는, 즉 여기서는 가상의 홈페이지죠. 포토샵 QA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포토샵에 맞는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하단에는 바둑판 형식으로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요. 본문을 읽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뭐 언뜻 봐도 역시 그 프로가 디자인한 것답게 역시 심플하고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최재영 씨가 맨 처음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직접 이렇게 그냥 바로 포토샵으로 작업하지는 않죠.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 바로 작업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먼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상도 하겠지만은 스케치 작업도 많이 합니다. 스케치 작업을 A4지라든지요. 그런 종이에다가 직접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무턱대고 여러분께서 나 이제부터 홈페이지 만들려 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간단한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그 구성과 기획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내가 만든 홈페이지의 목적을 제대로 세우고요. 그 목적에 맞는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내용적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적인 구성을 할 때 자료 수집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비교하면서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사전의 기획과 콘텐츠와 그 내용 설계가 완벽하게 잘 된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내비게이션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버튼으로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그런 메뉴의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최주영 씨 같은 경우도요. 그 작업을 할 때 그런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죠. 예,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기획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핑하는 단계가 있고요. 즉 기획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셔도 되겠지만요. 직접 이렇게 메모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획 단계죠. 두 번째로 이제 서핑 단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요. 그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찾아 돌아다니면서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자료 조사인데요. 본인이 홈페이지의 분량을 가늠하는 촉도입니다. 즉 어떤 메뉴에는 어떤 만큼의 양이 들어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만 들어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건지 자료가 먼저 모아져야지 그러한 이렇게 선행된 작업이 있어야지 디자인 작업이 편합니다.
즉 마지막에는 이제 서핑 자료, 서핑한 결과를 자료 조사한 걸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작하다 보면은 디자인하다 보면 뭐가 하나가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성과 기획, 그런 것들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거에 따른 자료조사, 또 다른 사이트의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잘된 사이트들, 그러니까 뭐 우수한 사이트, 기능적으로 우수할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거는 제가 이제 미적 감각이 최정 씨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좀 벤치마킹하는 방법, 서핑하는 방법에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즐겨 찾는 두 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요, 어떠한 사이트들을 어떻게 서핑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주 들르는 사이트가요, www.백화.co.kr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사이트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랭킹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엔터테인먼트의 음악 관련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엔터테인먼트 있죠? 엔터테인먼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관련 해당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모든 디자인들이 홈페이지들이요, 분류별로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1등부터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죠?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디자인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가 백화시란 데서 백화.co.kr이고요. 또 다른 사이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www.ranky.com입니다. rnnkey.com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좀 전에 홈페이지보다 더 세분화돼서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엔터테인먼트에서 유머 클릭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순위별로 해당 홈페이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홈페이지와 다른 것은 전체 순위에서 분야 점유율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외에도요. coolhomepages.co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상단에는 디자인별로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습니다. 플래시라든지 플래시를 사용 안 한 것들, 그런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요. 하단에는 분야별로 또 나눠져 있고요. 가령 한 개 클릭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이란 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첫 화면이 미리 보기 형식으로 파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까지 전부 다 랭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이요. 페이지별로 다음 장 넘어가시면서 해당 홈페이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보여드린 홈페이지는 국내 사이트였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해외 여러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디자인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작업하기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의 컨셉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되어 있는 사이트를 많이 서핑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적인 안목, 그리고 또 경쟁 사이트가 되겠죠. 유사한 사이트, 그 분야별 사이트를 보면서 내가 만든 홈페이지와 유사한 분야를 비교해 가면서 이러한 디자인, 이러한 서비스가 되어가 있구나.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디자인한다면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포토샵으로 먼저 디자인하는가? 최재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오늘 작업할 파일도요, 보시면은 본문 내용까지 지금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요, 눈 따로 그리고, 코 따로 그리고, 입 따로 그리고,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얼굴이 됐든, 전체 풍경화가 됐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같이 한꺼번에 잡아나가면서 전체적인 배색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포토샵에서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HTML 문서로 만들었을 때도 보다 깔끔하게 그리고 앞뒤 이렇게 구성이 맞게끔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웹 디자인의 어떤 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초기의 웹 디자인을 할 때는 사실 메뉴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아주 굉장히 그 웹페이지의 기능 자체가, 인터넷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뭐 따로따로 객체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 웹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홈페이지란 것은, 이 웹페이지란 것은 HTML을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구성을 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HTML로 변환해서 웹페이지를 만들 것인가, 그 점에 꼭 염두를 해두셔서 만드셔야지만 훨씬 더 작업이 나중에 편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라면 HTML쯤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만약에 HTML 모른다고 한다면요, 디자이너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웹 디자인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반드시 홈페이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죠. HTML 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고, 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셔야지만이 좀 더 나은, 그리고 발전 있는 이렇게 웹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기획 구성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또, 웹서핑에서 벤치마킹 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볼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오늘 작업할 부분이요, 전체적인 디자인 작업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단계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잡는 요령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렇게 배색이라든지 색감을 맞추는 요령,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예. 먼저 작업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 그랬으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제작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차례대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photoshop.qa.com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파일들이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여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폴더별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에 두 개를 숨기고 가장 하단에 있는 배경 레이어 폴더 있죠? 이 부분을 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위에 브라우저 캡처가 되어 있죠? 지금까지 저희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신 분이라면은 브라우저를 왜 캡처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웹페이지에서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bout, 그 다음에 블랭크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하게 되면요.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이요. 이 상태로 웹브라우저 그대로 캡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포토샵에 돌아오셔서 새로운 파일 만드신 다음에요. OK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브라우저 또한 디자인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이와 같이요. 제가 작업해 온 것이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캡처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배경, 짙은 회색을 깔았죠. 그리고 면분할, 위에 건 메뉴바는 가장 좁고요. 메인 이미지가 그 다음으로 넓고요. 하단에 본문은 스크롤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널찍하게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요. 보신 바와 같이 좌측 정렬이죠. 전체적인 구도가 전부 다 이렇게 좌측 벽에 붙어 있습니다. 즉 800, 600일 때도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스크롤바의 크기가 18픽셀에서 20픽셀 사이란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에서 이 회색 부위까지의 길이가 780입니다. 즉 800, 600에서도 좌우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고요. 또한 1024, 768이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회색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면분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지금 메뉴가 있고 메인 이미지가 있고 하단에 본문이 있죠. 이러한 구성을 할 때 있어서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면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magicn.com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메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박스 있죠? 검색 엔진 박스가 있고요. 이와 같이 면의 비율이 다른 것을 면분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전부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크기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아마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홈페이지의 기본에 있어서 전체적인 배치를 나누는데 면분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가로선으로 면분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면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지도 사이트죠. 지도를 알아보는 사이트인데요.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전체적인 면분할을 나눴습니다. 그 크기도 각양각색 다 다르죠. 즉 동일한 크기였으면 아마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면분할에 있어서도 약간 위치를 바꿨죠. 위치를 좀 비틀었다 그러죠. 그런 모양을 약간 옮기고 그리고 오버랩되는 선들을 약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디자인에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포토샵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거는요. 단순히 직선 구조죠. 또 면분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직선 구조와 그 다음에 곡선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바로 곡선 구조가 조금 나오는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 포토샵의 기본 이미지는 이 눈 모양이죠. 그래서 곡선 느낌이 들어가죠. 이와 같이 직선 플러스 곡선이 이루어져야지 홈페이지가 굉장히 이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매직앤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직앤 사이트에서도 우측에 보시면은 곡선 모양이 살아나죠. 또한 특이하게 홈페이지에서 좀 특이한 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버랩 돼가지고 선들이 들어갔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삼각형 뿔 모양이 있죠. 이 삼각형 뿔 모양이 세로선, 가로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고요. 마지막에 곡선이 있고요. 이와 같이 단순 직선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곡선과 사선 그리고 타원형 그런 것들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기미를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이게 굉장한 서핑과 굉장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직선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선과 곡선을 분할할 것이냐 또 가로 방향으로 할 것이냐 세로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디자인 컨셉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정 씨는 어떠한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이렇게 가야겠다 그런 그게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오더를 받았을 때요. 가령 클라이언트부터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사이트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이 될 것인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가령 공부를 위한 그 스터디 홈페이지죠. 가령 포토샵 QA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세련되고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요. 이렇게 심플한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화려하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목적에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작업을 하실 때 그 사이트 분위기에 맞게끔 전체적인 구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면분할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으셨다면요. 색감을 이렇게 색깔을 입히셔야 되는데요. 뭐 흔히들 주조색, 보조색 혹은 밸런스 컬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말들일 텐데요. 아마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면요.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바탕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색, 주된 컬러가 되는 색이 있을 겁니다. 즉 강조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요. 물론 이것도 기존의 홈페이지, 잘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직앤 사이트를 이렇게 또 확인해보면요. 전체적인 컬러는 초록색과 파란색 계열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요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조색으로서 보라색과 하늘색을 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로그인이 남색과 보라색 계열이죠. 그리고 하늘색 동그라미로 강조색, 포인트를 주는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회색과 흰색이 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 전반에 깔리는 기본적인 색상이 될 것이고요. 즉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작업을 하실 때는요. 본인의 홈페이지의 주된 컬러는 무엇인지 그런 걸 유념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또 다른 몇 개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전체적인 컬러는 회색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주황색 계통 색상이 들어가고요. 강조색으로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즉 이와 같이 색상 배열이 중요한데요. 메인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이동해 보면요. 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본문 바탕은 흰색이지만은 강조가 되는 색은 주황색 계통입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있고요. 물론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메인 컬러, 강조되는 색상들이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톤은 비슷하겠지만요. 주황색에서 하늘색으로 혹은 자줏빛으로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초록색으로 이와 같이 강조가 되는 색상도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실 때는요. 본인이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혹은 그 홈페이지의 목적에 맞는 컬러를 적당히 골라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하늘색 이미지, 하늘색으로요. 상단 메뉴바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 메인 이미지는 흰색과 회색으로서 옅은 회색이죠. 이런 회색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잡았습니다. 물론 메인 이미지에 보시면은 강조가 되는 색은 노란색이 있고요. 이와 같이 기본이 되는 색과 강조가 되는 색, 분명히 이런 것들을 염두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참 신기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주조색과 보조색과 이런 것들을 색감이 또 어우러져야 되고, 뭐, 어떤 색은 또 서로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초보자가 하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주조색과 보조색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 색깔을 내 나름대로 뽑아내고 그런 노하우가 또 있습니까? 물론 오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충분히 손으로 이렇게 감으로 익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컬러 차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색상별로 전부 다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샘플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요. 이와 같이 색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처음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책자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자의 특징에는 테마별로 색상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또 작업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에 어떤 색깔이 어울리고 또 거기에 주조색과 보조색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걸 가이드하는 또 책이 또 있군요. 네, 괜찮은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주조색과 또 색을 우리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텐데요. 물론 지금 이렇게 눈으로, 감으로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웹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즉, 먼저 이렇게 종이에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레이아웃을 잡고 이미지를 배치할 때 이렇게 종이에다 직접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번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할 때 바로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안 하고 이런 이제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도 마찬가지로 또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처음에 제가 사용하는 제작할 때 요령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에다가 사각형을 몇 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요. 좌측에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이고요. 우측에 메모를 하는 공간을 제가 이렇게 A4지에 뽑아놓은 건데요.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요. 몇 가지 샘플을 예전에 작업했던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좌측에다가 사각형에다가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볼펜이 됐든 연필이 됐든 제가 이렇게 직접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스케치를 하면서 우측에다가 설명을 달게 되는 거죠. 물론 기억력이 좋다면은 다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스케치를 하고 우측에 톤을 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면서 직접 이거를 포토샵에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꼼꼼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정말 이런 작업을 수반해야지만 나중에 완성된 그 이미지가 더욱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많은 노하우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레이아웃과 그 디자인인데 그 다음 작업은 또 어떻게 되죠? 예. 물론 여기서 쓰인 기술들은 여태까지 뭐 큰 변화가 없는데요. 물론 보신 바와 같이 좌측의 이미지는 블러시 툴을 이용해,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지운 것이고요. 우측에 강조가 되는 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 오리죠. 뒤에 또 포토샵 필터를 이용해서 픽셀레이트의 모자이크라는 필터죠. 보시면은 필터에 픽셀레이트의 모자이크 이런 필터를 사용하시면은 픽셀 단위로 이미지가 이렇게 효과가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폰트도 글자를 적당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강조가 되는 포토샵 QA라는 문자가 들어가고요. 하단에 작은 크기로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메뉴바를 작업을 하게 되죠. 메뉴바 작업에 있어서도 일단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 한 개 숨기고 보이면서 이렇게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령 여기 레이어 이름이 다 붙어져 있죠. 저는 작업을 할 때 모든 레이어에 다 이름을 붙이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습관을 반드시 들여두시기 바랍니다. 즉 회색선은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선 있죠. 이 안정감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이렇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회색 바를 넣습니다. 짙은 선이죠. 또한 하단에 약간의 그라데이션 그림자를 줬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그라데이션이요. 그라데이션 툴로 서서히 짙은 것에서 흐린 것으로 효과를 줬고요. 또한 아이콘에 있어서도요.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화된 이미지들이 있죠. 메인 버튼은 문자로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콘 버튼은 이와 같이 그림을 직접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우측에 보시면요. 제가 레이어 숨겨두기를 했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은 이와 같이 컬러가 입혀진 아이콘들이 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토샵 작업을 할 때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마우스를 댔을 때 이렇게 롤 오버 기능이 있죠. 즉 롤 오버 이미지까지 미리 포토샵에서 다 염두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아이콘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일일이 채색 작업을 거쳐서 이와 같은 효과를 연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이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고 메인 이미지를 잡고 그 다음에 메뉴바를 잡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진행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홈페이지 제작의 일련 과정을 봤는데, 여러분께서도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이 내용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이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어떠한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것인가 구성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맞는 색깔까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지만 깔끔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해 봤는데요. 잘된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서핑하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예, 지금 이 순간에는 홈페이지들은 수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유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핑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다른 어떤 홈페이지들이 디자인되고 그리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도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뭘 알아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메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이제 본문 내용과 그다음 서브 디자인을 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팅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